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는 이재명 주춤, 이주 김문수 상승이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불과 몇 주 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의 논조가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지율 50% 뚫어 중도층 공약 통했나, 중도층 빠르게 선점하는 이재명, 심지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시너지 있을까, 여론조사 분석해보니 갇힌 지지율, 뭉치지도 못해 보호 수준, 이대로 선거하면 괴멸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갑자기 이재명 주춤, 이주 김문수 상승과 같이 보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좌파들과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고 이 여론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이라는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의 경제적 빈곤함이 명확히 드러나 판이 바뀌었고 실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태도를 180도 바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좌파들의 내란 모해, 탄핵 모해 등의 이야기가 이번 대선판을 뒤덮었고 매일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내란이나 탄핵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며 관련된 문제점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김문수 후보의 유능함, 이재명의 무능함, 그리고 우파만이 할 수 있고 좌파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드디어 여론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첫 경기도지사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김문수 후보와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선거를 치렀는지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여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김문수의 경기도 꾸미기와 이재명의 경기도 꾸미기를 비교한 이미지였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GTX, 하남 스타필드, 판교 신도시 중증매상센터, 이천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동탄 신도시, 지흥 프리미엄 아울렛, 판교 테크노밸리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남긴 것은 대장동 개발 지역 카페 발행 딱 2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비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네티즌들이 이 비교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의 경기도 꾸미기 추가와 이재명의 경기도 꾸미기 추가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의 김문수 경기도 꾸미기 업적은 너무나 많아서 지도에 표시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현재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사실상 경기도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업적은 여전히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어떤 나라를 원하시겠습니까? 왼쪽과 같은 나라를 원하십니까? 오른쪽과 같은 나라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제가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양다리 공약입니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시의 똑같은 공약, 즉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절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표를 얻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런 양다리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주 MBC는 두 지역의 공약 중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의왕시와 안양시에도 똑같이 위례과천선 연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동시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중복 공약 논란, 경기도 의왕 안양 필수시청이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왼쪽 충북 진천과 오른쪽 충북 증평에 똑같이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천이든 증평이든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충북 진천과 증평의 양다리 공약을 제시하며 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왼쪽은 충북 보은, 오른쪽은 충북 괴산입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공약이 나왔습니다. 보은군에는 송이산을 기반으로 한 국립숲체원을, 괴산군에는 백두대간을 기반으로 한 국립숲체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 문제로 인해 동시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표를 얻기 위해 보은과 괴산 모두에게 똑같은 국립숲체원 조성을 약속하는 양다리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충북 지역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충북메일은 재탕 3탕 충청 공약, 자칫 집안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진천증평 스포츠 테마타운 파크 조성이나 보훈괴산, 국립수채원 유치 등 중복 공약으로 진정성 의심받는 이재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중복 공약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만 이미 이렇게 많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만약 충남,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남, 강원도, 서울 수도권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양다리 공약,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여드렸듯이 충북 지역에서만 벌써 4건의 중복 공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을 포함하면 더욱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가 충청도민들을 무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계속해서 폭로하면 그의 민낯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은 바로 정책과 공약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모든 정책과 공약은 오로지 돈을 쏟아붓는 것, 즉 돈지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뿌리지 않고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돈 좀 뿌리자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0% 수준인데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비율을 100%까지 늘려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명백히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은 55.2%입니다. 반면 일본,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은 100%가 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100%가 넘는 나라들은 모두 기축통화국이거나 중기축통화국이라는 점입니다. 즉, 자국에서 돈을 찍어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율이 높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중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 부채율 2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 공약의 허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내용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공약적 허점들이 드디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약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 김문수 후보 관련 정책 공약 구체적으로 나와라며 경제 분야에서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MSCI 선진국 편입, 증시 활성화 등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메인으로 단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10% 줄이고 면책특권 폐지, 국회법 개정 필요라고 자세히 보도하며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비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의 문제점과 허점, 그리고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이제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흐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과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자료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양다리 공약 자료도 캡처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경기도 양다리 공약, 충청북도 진천증평 양다리 공약, 충청북도 보훈괴산 양다리 공약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캡처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운동장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운동장입니다. 정책과 공약이라는 운동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온 것이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전, 선동과 내란, 계엄, 탄핵과 같은 모략으로 이번 대선판을 어지럽히려고 했지만 이제 운동장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운동장은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을 시청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을 꼭 캡처해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괜히 사진 자료와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캡처해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만든 유리한 운동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라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운동장에 뛰는 것은 후보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료로 패스를 해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패스를 받아 더 많은 분들에게 패스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 운동장은 11대 11 싸움이 아닙니다. 축구 게임이나 농구 게임이 아닙니다. 이 운동장은 누구라도 뛸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장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민주당 좌파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약과 정책이라는 운동장에서는 좌파들은 제대로 뛰어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우파가 똘똘 뭉쳐서 이 운동장에서 함께 뛴다면 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텅 빈 공약의 문제점, 정책의 허점들을 낱낱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판도를 본 투표일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이 모멘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며 조만간 우리는 지지율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동장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